예를 들어 우리가 돼지고기집에 가가지고 돼지갈비를 하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너무 없어. 종업원이 너무 없는데 이 테이블에서 이거 부르고 저 테이블에서 뭐 밥 주세요, 저 테이블에서 돼지갈비 주세요 계속 하면은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지 않는 이상은 이 종업원이 정신이 없어갖고 이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거 안 할래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denial of service, 이 서비스가 이제 불가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 아시죠? 이 페이커라는 이 프로게이머 때문에도 많이 알려진 게임인데 이렇게 롤 대회가 항상 열리고 있고 이 게임을 이제 e스포츠로서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인기가 많은 시장인데 이렇게 대회를 열어서 프로게이머들이 플레이를 하는 와중에 디도스 공격에 의해서 중간중간에 게임이 일시 중지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게이머들이 막 6시간 동안 플레이를 하고 있고 막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대회가 중단되기도 했고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든 이 라이엇 게임즈 여기서 지난번에 해킹되었던 사건까지 다뤄지면서 상당히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벌어졌는지 현 상황은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보려면은 지난 2013년 1월에 나온 기사를 봐야 되는데요. 바로 라이엇 게임즈가 말하기를 랜섬웨어 공격에 의해서 소스 코드가 도난당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커가 이 라이엇 직원에게 SMS를 보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게 된 다음에 이 라이엇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게임들의 소스 코드를 탈취를 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뿐만 아니라 이러한 플랫폼들의 소스 코드들이 유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몸값을 요구를 받았지만 라이엇 게임즈가 선언을 했죠. 우리는 몸값 이메일을 받았지만도 비용을 지불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1년 전 상황이에요. 1년 전 1월 25일에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해커들이 지금 보시는 이 발로란트라는 게임, 이 1인칭 슈팅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에 대한 뱅가드 소스 코드를 접근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의 소스 코드 탈취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이엇 게임즈와 협상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게 블러핑 아니냐라고 하지만도 일단 라이엇 게임즈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탈취해 갔더라라는 얘기도 있고 암 시장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 소스 코드 억션 경매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 해커가 처음에는 라이엇 게임즈와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라이엇 게임즈가 우리 협상 안 하겠다라고 선을 하니까 이걸 누가 사갈까라고 보니까 이게 롤이라는 게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럼 이 소스 코드를 이 롤이라는 게임을 해킹하고 싶은 해커들한테 팔게 되면은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100만 달러에 경매로 붙였거든요. 12억 원입니다. 실제로 이 소스 코드의 용량이 72.4GB에 해당하고 각각의 디렉터리 목록도 쫙 있고 1000페이지 분량의 PDF가 첨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스 코드가 공개되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소스 코드라는 게 이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냐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잘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지만도 해커 입장에서는 사실 소스 코드 전체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특정한 거를 예를 들어 호출을 했다, 뭔가 마우스를 클릭을 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했다, 이 유저와 유저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특정한 부분에 이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롤 게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미지로 보낸다라고 할 때 이 용량을 어마무시하게 너무 크게 보낸다고 합시다. 용량이 너무 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네이버 메일 같은 거 보낼 때도 너무 용량이 크면은 이 용량이 너무 큽니다 하고 딱 제한을 걸어버리죠. 그러면서 보내지 않도록 하는데 만약 이 소스 코드 안에서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소스 코드 안에서 용량 제한이 안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은 이 해커들이 이것 봐라, 이거 용량 제한이 없네, 그럼 용량 엄청나게 크게 보내는 거를 해가지고 게임을 뻗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소스 코드를 보면은 이 게임의 어떤 부분이 취약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게 게임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뜨는 거예요. 이건 근데 소스 코드하고는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소스 코드를 발췌하면서 봤던 사인 코드라고 하는 다른 플러그인 앱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취약하냐라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인 코드 3라는 소스 코드 때문에 유저들의 IP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IP를 타겟으로 해서 디도스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요 중간에 계속 게임이 정지되니까 이 프로게이머 분들이 6시간째 경기를 하고 있고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 게임을 보러 간 사람들 전부 다 굉장히 지쳐가지고 이거 뭐냐라고 한 게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됐죠. 일부 장비의 핑 이슈로 불가피하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는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7시 반에 다시 하려고 했는데 환불 조치를 한다,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좀 혼재돼서 말씀드렸는데 소스 코드를 탈취한 것과 사인 코드 3라는 거를 통해서 IP 주소를 알게 된 거는 별개의 얘기예요. 일단 소스 코드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일단 사인 코드 3라는
것 때문에 IP 주소가 확인됐다라는 거, 요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고 갈게요. 일단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컴퓨터의 IP 주소를 우리가 알게 되고 있으면은 이 IP를 통해서 충분히 공격이 가능합니다. 왜냐, 이 디도스라고 하는 것이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의 줄임말이거든요. Denial of Service를 Distributed 하게 하겠다라는 거에 되겠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본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비 컴퓨터라고 하죠. 여러 대수의 엄청나게 많은 이 PC들을 좀비로 삼아가지고 디스트리뷰티드, 분산된 상태로 어떤 하나의 IP 주소에 해당하는 컴퓨터에 여러 가지 패킷을 막 보내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를 싣는다기보다는 이 컴퓨터에 여러 가지 명령을 막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미지를 막 보낸다거나, 이렇게도 해주세요, 저렇게도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할 수 있도록 이 해커가 보내게 되면은, 얘가 예를 들어 마우스를 움직이려고 해도, 게임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막 요청이 오니까 이거를 다 소화하려고 하니까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돼지고기집에 가가지고 돼지갈비를 하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너무 없어. 종업원이 너무 없는데 이 테이블에서 이거 부르고 저 테이블에서 뭐 밥 주세요, 저 테이블에서 돼지갈비 주세요 계속 하면은,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지 않는 이상은 이 종업원이 정신이 없어갖고 이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 이거 안 할래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Denial of Service, 이 서비스가 이제 불가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이 서버 기준으로는 서버 자체가 컴퓨팅 능력, 밴드위스도 빵빵하고 여러 가지 요청이 오더라도 이걸 충분히 허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됐는데, 이렇게 디도스 공격을 많이 하고 어떤 특정한 클라이언트 공격,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어떤 PC의 IP가 유출이 된 경우에는 이걸 단체로 공격하게 되면은 서버가 아닌 개인 PC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핑이 던져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PC가 뻗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시작이 IP 주소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IP 주소를 사인코드3라는 그 앱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도 이게 이 트래픽이라는 게 계속 뭔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계속 뭔가 어떤 웹페이지를 불러와라, 아니면 특정한 데이터를 계속 전송해줄게, 이런 것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 PC의 CPU나 메모리 같은 게 뻗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 코드에 IP 주소가 있었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롤의 소스 코드가 유출되었다는 것과 지금 말씀드리는 사인코드라는 이 앱을 통해서 IP가 밝혀졌다는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인벤에 2016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사인코드 무슨 문제인가? 벌써 7년 전에 나왔던 기사이고 이현수 기자님 올려주셨네요. 사인코드가 요즘 게임에서 뜨거운 이슈다. 왜냐면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다던가, 아니면은 동의 없이 리소스를 사용해서 컴퓨터가 느려진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다양한 게임들에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사인코드라는 앱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어떤 게임을 하는데 해킹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한 굉장히 선의의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는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중간에 악성 스레드라든가 키보드 하이제킹이라든가 뭐 광클이라든가 이런 게 되려고 하면은 특정한 다른 어떤 액세스가 필요한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저에 대해서 IP 주소라든가 다양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해킹 툴을 방지하려고 어떤 개인의 정보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게 탈취가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사인코드3라는 게 수집 정보가 시스템에 전송이 되는 게 백엔드로 실시간으로 수집된다. 그러니까 서버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데 어떤 정보가 되느냐? 알 수 없는 패턴이나 수상한 패턴이 발견되면은 비자동 분석을 위해서 해당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평소에는 없는 패턴의 어떤 요청이 있으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저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니까 실제로 어떠한 라이엇 아이디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IP를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는 거를 해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됐고요. 이제 IP 플러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IP들을 손쉽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유튜브나 이제 스트리머들이 게임을 막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떤 IP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이디를 통해서 이렇게 IP를 뽑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다음에 이 IP를 통해서 계속 디도스 공격을 날린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정 아이디에 대해서 IP 주소를 탈취하고 그 IP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이 가능했던 게 이번 이슈가 되겠는데, 사실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봐요. 이게 빨리 대처가 필요한데, 일단 IP 주소를 이제 빨리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뭐 라이엇에서 대처를 하든 아니면은 이 대회를 주관하는 LCK에서 정리를 하든 뭔가 정리가 필요할 텐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아직 소스 코드 분석을 통해서 이 게임에 대한 취약점이 밝혀지지 않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사인 코드를 통해서 IP를 탈취해서 디도스 공격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 소스 코드를 통해서 뭔가 분석돼서 이 게임에 대한, 이 롤에 대한 취약점이 발생되면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롤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검은 사막이라든가 다른 게임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 업계 전방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도 점차 이 시큐리티 관련해서 더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겠죠. 일단 소스 코드를 분석하면은 개발자분들이 완벽하게 잘
잘 설계를 하면 좋겠지만도 여러 사람들이 설계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원하지 않게 어떤 특정한 취약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끌어온다거나 아니면 다시 저장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 허점을 이용해서 막 계속 이제 라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쿼리를 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거고, 이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분석을 한다거나 이 디도스 공격을 조금 더 이 소스 코드에 따라서 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효과를 증대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AI가 핫해지면서 점차 하드웨어 관련된 서비스들 이런 것들에 개인정보도 민감해지는 시대에 이런 프로게이머 시장 이 대회에서도 이런 이슈가 점차 발견되고, 게임 자체의 소스 코드가 유출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사인 코드라는 것 때문에 IP 주소가 밝혀지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현재도 진행형인데요. 좀 지금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점차 팔로우 해가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롤 애청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